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2-1-3 확률의 덧셈 정리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칠판을 지우고 바로 강의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찍는 입장에서는 시간차가 굉장히 컸는데 저번 강의 찍고 한참 있다 이거 찍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던 거죠. 확률을 잘 구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 구해야죠. 물론 이 사이에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고 그냥 바로 지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얘기를 해보면 자, 확률, 자, 사건 A의 확률 그러면 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순열 또는 조합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얘기할 때는 중복 조합은 이제 우리가 사건의 확률 계산에서 중복 조합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중복조합은 요 사건이 이제 두 번 겹치는 걸 하나로 판단할지 어떤 거는 세 번 겹치는 걸 하나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사건별로 겹치는 횟수가 다른데 그걸 다 하나로 판단하다 보니까 확률의 입장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쓰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동등하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 얘기 이제 번외로 두고 일로 돌아와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확률, 자, 사건 A, 사건 B가 있는 겁니다. 이때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B, 이게 이제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합집합은 A 또는 B를 의미할 때 그 또는이라는 의미의 연산이 바로 합집합이죠.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겠죠. 그럼 얘는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이때 우리가 집합에서 예전에 배웠던 게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따질 때 집합의 표현을 쓰고 있었죠.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걔는 A 집합의 원소 개수와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를 한번 빼줬었죠. 왜냐하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얘를 더하고 또 얘를 더하다 보면 이 겹치는 부분은 두 번 더했기 때문에 걔는 한번 빼줘야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대로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A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때 얘는 말이죠. 이렇게 전체 사건 개수 분의 자 A 또는 B라는 사건의 발생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할 텐데 이거는 사건 A의 발생의 수 더하기 사건 B의 발생의 수 하다 보면 A, B 둘 다 겹치는 경우는 두 번 세게 됐기 때문에 걔네들은 한번 빼줘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세 개의 분수로 나뉘겠죠? 근데 그것들이 다 각각 확률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사건 분의 전체 사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자 사건 A의 확률이 되겠죠. 얘는요 사건 B의 확률이 되고요. 얘는요 사건 A 교집합 B 그러니까 A 그리고 B가 발생한 확률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관련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제를 보시면 자 보십시다. 자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보시면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여기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한 장을 뽑을 때 그때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색깔 분필을 꺼내봤어요. 얘는 그러니까 확률을 놓고 보면은요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 그러니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얘 또는 얘의 확률을 구할 때는요, 자, 3배수 확률을 구하고요, 더하기 4배수 확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3배수도 되고 4배수도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거는 어떤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3배수와 4배수의 공배수, 그러니까 12의 배수가 되겠죠. 그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야 되겠네요. 12의 배수는 얘를 구할 때도 셌고 얘를 구할 때도 셌기 때문에 두 번 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 했겠죠. 자, 전체 사건 경우의 수는요 5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50가지가 되었겠죠. 그 중에 3의 배수는 3부터 48까지 있겠네요. 48이 3 곱하기 16, 3은 3 곱하기 1이니까 총 16개의 3의 배수가 있었겠군요. 4의 배수는요 50분의 4의 배수는 4부터 48까지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12까지 있으니까 12개가 있겠군요. 12의 배수는 12의 배수는 12에서 48, 그러니까 12 곱하기 1에서 12 곱하기 4까지 4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50분의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둘 더하면 50분의 28 빼기 4니까 50분의 24가 됐겠고요. 2를 약분하면 25분의 12가 나오게 되겠군요. 간단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교집합이 되는 사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별거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겹치지 않으면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그럴 때에는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똑같이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하고 A교 B의 확률을 빼줘야 할 텐데 배반 사건이면 이 확률이 0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땡이겠네요. 또 거꾸로 만약에 둘을 더했는데, 그러니까 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 둘을 더한 확률과 똑같다? 둘은 배반 사건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군요. 자, 배반 사건이면 이 뒤에 뺄 게 없다. 뭐 따로 뭐 사실 설명할 것도 없죠. 자, 한번 볼까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필수 예제 12번 보시면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 공이 3개가 있대요. 빨간 공이 3개, 흰 공이 4개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총 7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뽑았대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2개 모두 같은 공이다. 그러면 같은 색의 공이다. 그러면 둘 다 흰 공이 나오거나 둘 다 빨간 공이 나오거나 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또 새로운 분필을 꺼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디부터 쓸까? 이것부터 쓰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잘 티가 안 나네요. 하늘색인데. 자, 둘 다 흰 공이 나오거나 또는 둘 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이걸 지금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개의 공이 같은 색깔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구하게 되겠죠. 이때 그럼 얘도 이제 얘 또는 얘니까 둘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더하기 둘 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더한 다음에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이 두 사건은 교집합이 없죠. 예. 두 개가 다 흰색이면서 두 개가 다 빨간색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둘은 실은 배반 사건이죠. 둘 다 흰색이 나오면 둘 다 빨간색일 수는 없죠. 둘 다 빨간색이 나오면 둘 다 흰색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게 땡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7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7C2가 되겠습니다. 둘 다 흰공이 나오면요. 요 4개 중에서 2개가 나온 게 됐겠죠? 더하기 7C2분의 둘 다 빨간 공이 나오려면 3개 중에 2개가 나온 게 됐겠죠. 요 색깔은 흰색 대신에 써도 되겠네요. 잘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나? 자, 이 7C2가 7, 6을 2, 1로 나누니까 21분의 4C2는 4, 3을 2, 1로 나누니까 6이 됐고 얘는 3, 2를 2, 1로 나누니까 3이 됐겠네요. 그래서 21분의 9,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자, 예제 조금만 더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 개념을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이 칠판 지웁니다. 사실 별거 없죠. A 또는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A 확률, B 확률 더하고 교집합 A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별거 아니죠. 얘기하는 김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6건의 확률인데요. 자,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얘는요, 발생하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6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구하는 게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우리 예전에 여집합의 원소 개수 구할 때도 그랬어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됐죠. 그러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죠. 사건 전체의 확률은 뭐가 됩니까? 바로 1이죠. 그게 전체 사건의 확률이죠. 거기에서 사건 A의 확률만 빼주면 그러면 그게 여사건의 확률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개, 10개의 공이 있고, 그 중에 특정 공이 적어도 1개 나온다. 이런 식의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1개 이상의 라는 표현이 있으면, 본래의 사건의 확률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좀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복잡하니까. 그런 때에는 반대로, 전체에서 그 6건의 확률을 빼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A 확률을 전체에서 A 6건의 확률을 빼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개념이 좀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잘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냥 제가 없던 얘기를 하고요. 위에 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94페이지에 필수 예제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필수 예제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흰 공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 공이 3개 있대요. 3개의 빨간 공이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을 뽑는데요.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적어도 1개의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개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흰 공이 적어도 1개니까 흰 공이 1개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흰 공이 하나 나올 확률과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돼요. 그럼 이제 확률을 2개 구해야죠. 두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1개의 흰 공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흰 공이 하나. 그러면 2개의 공을 뽑는 거니까 빨간 공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되고요. 또는요. 차라리 반대 사건을 전체 확률에서 빼도 된다는 거죠. 적어도 1개의 흰 공이 나온다. 얘 반대 사건은 뭐가 될까요?
흰 공이 하나라도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반대 사건은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면 두 개의 공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빨간 공인 거죠. 빨간 공인 거죠. 그러니까 빨간 공만 두 개 나올 확률만 아니면, 그런 사건만 아니면 흰 공은 어쨌든 하나 이상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구해도 되고 아래처럼 구해도 되는데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걸로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한다 이겁니다. 1 빼기 얘를 구할 때 얘의 여사건을 전체에서 빼서 구한다 이겁니다. 자, 빨간 공만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 보자. 8개의 공 중에 2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 빨간 것만 2개, 요 3개 중에 2개가 나오게 된 거죠. 1 빼기 8, 7에 56을 여기 28이네요. 여기는 3이네요. 빼니까 28분의 2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할 때에는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일단 문장에서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짜잘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까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울게요. 요 강의에서 한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A 또는 B의 확률은요, A 확률, B 확률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근데 애초에 겹치는 확률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A 또는 B의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장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무엇이 이루어질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면 전체에서 1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는 게 좀 더 편하다 이겁니다. 6건의 확률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짜잘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우고. 목이 쉬었네요. 왜 목이 쉬었지? 자, 그리고 제가 이 전에 어떤 걸 찍었나 확인해 보려고 영상을 플레이 해봤는데 그 꽤 오래전에 찍은 강의거든요. 한 2, 3주 전에 찍은 강의인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은 그냥 바로 이어서 찍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3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3번 보시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사건 B의 확률은 B 사건의 확률은 12분의 5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A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 이 확률이 3분의 1이다. 질문은 사건 A 교 B의 확률을 구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장으로 안 나와 있고 그냥 기호로 쭉 돼 있죠. 우리가 이론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자 이제 요 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A 사건 확률, B 사건 확률이 그냥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예전에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A 합 B의 여집합하면 A여 교 B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A 교 B의 여집합하면은 A여 합 B여가 된다라는 거.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거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 웃겼네요. 돌아와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여집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보면 안 되겠고요. 이거를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분배 법칙에서 그 전단계를 돌리듯이 이렇게 뽑아내면은 A 여사건은 A가 되고요. B 여사건은 B가 되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이 됐겠네요. 거기에 이렇게 여집합을 뽑아내면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그것의 확률이 지금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만큼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확인되세요? 확인되십니까? 여집합을 뽑아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마치 얘는 이제 뭐가 되어 있느냐면 그냥 이 사건의 여사건 확률의 3분의 1이네요. 우린 이걸 가지고 뭘 예상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A 합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얘의 여사건 확률이 3분의 1이면 얘의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쵸. 3분의 2가 되겠죠.
얘를 제외한 확률이 3분의 1이면 얘는 전체에서 3분의 1을 뺀 나머지 확률이 바로 얘가 됐겠죠. 그러니까 요 얘를 제외한 확률이 3분의 1 나온 것이겠죠. 그럼 봐요.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하면 A 확률, B 확률, 그리고 A와 B 확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A교 B 확률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죠. 이것들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 여기까지가 1단계였다고 치면요 2단계. 그러니까 A합 B의 확률이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A교 B의 확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얼마예요? 이게 3분의 2죠. 얘는요? 2분의 1이네요. 얘는요? 12분의 5가 되겠군요. 이게 이제 모르니까 제가 이걸 뭐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x 왼쪽으로 넘기면 이게 x가 됐겠고요. 자, 다 12로 통분하면 이거는 12분의 6, 얘는 12분의 5, 이건 12분의 4, 4 곱하면 8이니까 빼기 8 되어서 12분의 11 더하기 8에서 3 나오게 됐고요. 약분하면 4분의 1이 바로 이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가볼까요? 필수 예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자, 별거 없죠? 자, 1에서 50까지의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자,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장을 뽑는데요. 그랬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확률, 자, 4배수가 아니고 아니다. 그러니까 여집합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집합 5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얘도요, 뭐, 이제, 이건 그냥 구하려면 약간 짜증나죠. 이게 교집합이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같은 거 못 쓰죠. 그거는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나 쓰는 거죠. 이걸 직접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 되는데, 4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아니다. 일일이 거의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만큼을요. 자, 아까 여기서처럼 여집합이 6건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면 4의 배수, 이거는 합 5의 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닐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배수가 아니다. 그거는 얘처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4배수 또는 5배수가 나올 확률이 아니면 된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아니면 되니까 전체에서 4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1단계고요. 그래서 우리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2단계. 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요. 그거 이제 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쓰면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 여기서 하나 뽑는 거니까요. 50까지가 됐겠죠. 그 중에 4의 배수는 4에서 48까지 12개가 있습니다. 4배수 확률이고요. 50분의 5배수는 5에서 50까지 10개가 있습니다. 빼기 둘이 겹치는 확률을 빼줘야 되겠죠. 4배수도 되고 5배수도 된다. 네, 20의 배수가 되겠네요. 20의 배수는 20과 40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50분의 22 빼기 50분의 20, 그러니까 이게 5분의 2네요. 얘가 5분의 2예요. 그래서 이렇게 4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배수도 아닐 그 확률은 1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필수 예제 16번을 보고요. 오늘 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만 지울게요. 목이 빨리셨지? 오다가 제가 차 안에서 혼자 노래 불렀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예.
노래를 막 불렀더니 목이 금방 쉬었네요. 아닌가? 음식을 많이 먹고 낮잠을 자서 그런가? 그러면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필수 예제 16번입니다.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합이 5 이상이다. 그럴 확률을 구해라 얘기했어요. 나오는 두 눈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구해도 돼요. 근데 보세요. 두 눈의 주사위의 합은요. 2부터 시작해요. 제일 작은 건.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요? 12까지 나가요. 그럼 이 두 눈의 합이 5라고 하는 이 5라는 지점은 정중앙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그 뭐냐 하면 5 이상인 경우를 따지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를 직접 구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전체에서 이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얘의 반대 경우 수를 구하는 게 편할까? 얘를 구하는 게 편하면 이 확률을 바로 구하면 되고 이것의 6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편하면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가지고 얘를 구하는 게 편하다고요. 근데 주사위 합이 5가 나온다면 여기다 한 번 더 볼까요? 눈으로 한 번 더 다가오게 볼까요? 주사위 두 눈의 합은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는데 이만큼의 경우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된다고요. 그거보단 차라리 얘를 구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합이 2, 3, 4가 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1에서 6건 두 눈의 합이 5 미만이 되는 경우의 확률을 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거란 얘기죠. 두 눈의 합이 5 미만이라면요. 자, 두 눈의 합이 5 미만이면 두 눈의 합이 2가 되거나 두 눈의 합이 3이 되거나 약간 짜증나. 자,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5 미만이 되는 경우인 거죠. 두 눈의 합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구하는 것보다 이거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두 눈의 합이 2가 된다. 자, 주사위를 2개 던졌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이 됐겠죠. 두 눈의 합이 2가 된다는 얘기는 1, 1이 나올 때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고요. 36분의 두 눈의 합이 3이 나오려면 1, 2와 2, 1밖에 없네요. 이것도 2개밖에 없네 이거는. 자, 두 눈의 합이 4가 나오려면 1, 3, 2, 2, 3, 1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세 개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 2, 3 더하니까 36분의 6이네요. 36분의 6은요? 6분의 1이죠. 얘만 아니면 두 눈의 합은 5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6분의 5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특히 주사위 눈에서 합을 구하거나 할 때에 이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게 편할지 아니면 6건의 경우 수를 구하는 게 편할지를 우리가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풀어봤고요. 뒤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들 연습해 보시고요. 연습 문제는 제가 따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